아이돌.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는 우상 같은 존재. 동시에 철저히 소속사의 기획에 의해 만들어지고 움직이는 존재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데요. 그렇지만 점점 프로듀싱 능력을 갖춘 아이돌이 늘어나면서 아이돌이 갖고 있는 수동적이고 한정적인 이미지도 변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듀싱 아이돌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팀 멤버들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 어떤 유능한 프로듀서 혹은 작곡가보다 멤버들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헛물켜지 않고 자신들이 가장 잘 소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테고요. 가장 잘 맞는 맞춤 옷을 입었으니 대중에게 어필하는 것도 시간 문제. 파트 1에 이어 셀프 프로듀싱 능력으로 팀의 매력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는 아이돌 멤버들을 더 만나볼까요? 전소연. 이전 편에 소개해드렸던 후이와 마찬가지로 큐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이자 천재 프로듀서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아이들 소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발레를 하다 빅뱅의 무대를 보고 가수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길로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는데 2016년 프로듀스 101 시즌 1에 출연하여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기도 했죠. 거기지 큐브? 네, 맞아요. 너가 너네에서 짱 먹었다며? 아니에요. 연습생 중에서 그렇다던데? 프로듀스 101에선 데뷔조에 들지 못했지만 그로부터 2년 뒤 다국적 그룹 아이들로 데뷔를 했는데요. 이 그룹명과 의미에도 전소연의 천재적 발상이 담겨있다는 사실. 이 이름은 원래 사내 공모전을 통해 채택되었는데 소속사 이사가 먼저 제시한 그룹명의 뜻은 영어 단어 아이들에서 착안하여 말하자면 게으르지 않기 위한 아이들 이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룹명은 그럭저럭 넘어갔지만 그룹명의 의미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소연은 PPT를 만들어 역으로 회사의 아이들의 새로운 뜻을 제안하고 내친 김에 로고 디자인까지 만들어버렸죠. 또한 데뷔를 앞두고 회사에서 받아온 곡이 팀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 스스로 곡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곡이 바로 대박 신인의 탄생을 알린 라타타. 저희가 이제 데뷔를 해야 되는데 데뷔곡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때 데뷔 당시에는 주목하지 않았었어요. 회사에서도 저희를. 그러니까 이제 저희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도 하고 타이틀 후보들 많이 녹음했는데 이거는 우리를 너무 모르고 받아온 느낌? 그러다 그냥 내가 써야겠다. 전소연의 프로듀서적 능력을 알아본 이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는 부분이 바로 기깔난 파트 배치인데요. 멤버들의 음색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파트마다 가장 적절한 음색과 호흡을 가진 멤버를 배치하고 민니, 우기, 슈아 같은 외국인 멤버들이 한국어 가사를 발음할 때 외국인 티가 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쓰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소연은 활동 컨셉이나 곡 기획에도 참여하며 아이들만의 팀 컬러를 만드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싫다고 말해를 좀 그렇게 편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BPM을 어떤 구간만 100으로 비트감이 원래 없는 발라드잖아 이 노래가. 댄스로 편곡하면은 멋있지 않을까? 전소연의 음악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간혹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동료가 나오기도 하죠. 소연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 얘기가 있다고 당장 숙소로 돌아오라. 그래서 숙소로 돌아갔는데 소연이가 쳐들어와 여자아이들의 퀸덤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는데 마지막 경연곡이 신곡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찍어야 된다. 제목은 라이언이에요. 사자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라이언이에요. 작업실에 감금된 채 또 수정을 요청하고 칭찬이에요. 소연이의 천재성과 완벽주의, 집요함, 잔인함. 아이들이 발표한 거의 모든 곡의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전소연은 작년 여름 솔로 EP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작사, 작곡, 프로듀싱부터 마케팅, 뮤직비디오 회의까지 모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앨범은 전소연이 꿈꿔온 20대를 상상하며 만든 부캐, 윈디의 시점에서 전개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윈디입니다. 이 윈디는 아이들의 리더 전소연과는 또 다른 반항아적인 캐릭터로 패스트푸드와 보드 타는 것을 즐기고 거침없이 솔직한 Z세대의 전형이라고 합니다. 소연이는 조금 더 막혀있고 열심히 살고 여러 가지 많이 지켜서 살고 그런 편이고 윈디는 좀 자유롭고 남 신경 안 쓰고 자극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캐릭터. 전소연은 햄버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실물 앨범 패키지와 트랙 소개 문구, 뮤직비디오 컨셉을 구상했는데요. 실제로 윈디버거라는 브랜드를 론칭하여 색다른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획력, 무슨 일인가요 정말. 방과 후 설렘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심사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는데 오디션 프로 출신 아이돌에서 이제는 후배 아이돌을 심사하고 트레이닝하는 자리에 오른 전소연. 현역 아이돌 중에 그 자리에 그만큼 어울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네요. 방찬.
2018년에 데뷔한 스트레이키즈는 JYP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보이그룹이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제법 관심을 끌었는데요. JYP 입으로 직접 결성 스토리를 들어보니 놀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가 철저히 잘 되어 있는 방찬이라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방찬한테 멤버, 선발 이런 것들 한번 다 일임해보면 어떨까 하는 끈끈하고 한 몸 같은 팀을 만들었어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멤버들을 조직해줘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고요. 처음으로 시도해보게 됐습니다. 차기 신인 그룹의 멤버들을 한 명의 멤버가 직접 뽑는다? 아주 특별하고도 드문 케이스인 거죠. 박진영으로부터 이렇게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스트레이키즈 방찬은 데뷔 후 그룹의 리더이자 서브 보컬, 리드 댄서, 그리고 프로듀서로 활약 중인데요. 멤버 창빈, 한과 함께 쓰리라차라는 프로듀싱 팀을 이뤄 스트레이키즈의 노래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 세 사람은 때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협업하되 방찬은 주로 트랙 작업을 하고 전체 정리를 맡는다고 합니다. 편곡을 하려 하면은 좀 템포를 늦춰야 될 것 같거든요. 데뷔 2년차에 했던 인터뷰를 보면 이미 그 즈음에 스트레이키즈 앨범 7개를 프로듀싱했을 정도로 혈기왕성하게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갖고 다니는 가방도 딱 봐도 묵직한 게 이동하면서도 곡 작업을 하기 위해 노트북, 미니 키보드, USB 같은 것을 챙겨 다닌다고 하네요. 보는 사람들마다 무기 같다며 007 가방이라고 부른다는데 방찬의 이 가방이야말로 스트레이키즈가 보유한 비장의 무기가 아닐는지. JYP 연습생 시절만 7년, 회사에 몸담은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서 그런지 데뷔 5년 차지만 베테랑 스멜마저 납니다. 신메뉴 백도어 소리꾼을 비롯하여 벌써 100여 곡 이상에 참여한 경력만 봐도 베테랑 프로듀서 못지않으니까요. 또 한 명의 예비 영앤 리치맨 방찬, 저작권료 정말 부럽다. 이 외에도 현재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프로듀싱 돌이 많은데요.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참가하여 첫 기획사 평가에서 자작곡을 선보였던 AB6IX의 이대휘도 이 방면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입니다. Welcome to my Hollywood. Welcome to my Hollywood. 연습생 시절에 이미 뛰어난 작곡 실력을 인정받아 소속사 대표인 라이머로부터 프로듀서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프로듀싱을 하러 들어왔어요. 너가 있을 팀에 프로듀서로 네가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대표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흔쾌히. 스트레이키즈의 방찬과 비슷한 흐름으로 데뷔 후 AB6IX 음악의 전반적인 프로듀싱을 맡고 있고 이 외에도 소속사 가수들의 곡과 워너원 멤버들의 곡도 만들어주는 진정한 재능 기부자입니다. 우리 다시 만나 얘기해 하늘이 허락하는 날 그때 다시 만나 너에게 나 할 말이 참 많은데 단지 쉼표일 뿐이야. 잠시 멈춰 있다가 할 뿐이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밴딩 위치랑 느낌, 감정 전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중 주목할 만한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브랜뉴뮤직 소속사 대선배인 에즈원이 데뷔 2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한 애써라는 곡에도 공동 작곡, 단독 작사가로 이름을 올렸다는 건데요. 혼자 아파하지 마요 내가 더는 견딜 수가 없죠 혼자 아파하지 마요. 박지훈이 이대휘의 프로듀싱에 대해 대휘는 스타일이 정말 확실하다. 자신이 부른 느낌과 같아야 한다. 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2대2 버전과 에즈원 선배님들의 버전, 느낌이 좀 비슷한가요? 네가 있어서 또 난 버틸 수가 있었죠. 쉽지 않은 하루 끝 드는 네가 있어서 또 난 버틸 수가 있었죠. 위키피디아에서 소개해드린 프로듀싱 돌 중에선 2001년생으로 가장 어리네요. 너무 부럽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프로듀싱 돌은 아스트로의 래퍼라인, 진진, 그리고 라키입니다. 쩌는 재능에 비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팬이 직접 글을 쓰게 만드는 두 사람은 지난 1월 17일 유닛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두 사람이 전체 앨범 프로듀싱을 맡아 직접 컨셉을 짜고 전곡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마스크 광고를 패러디한 기발한 티저 영상과 집콕하며 랜선 술 모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뮤직비디오까지 코로나 시국을 반영한 컨셉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죠. 진진 라키는 숨 좀 쉬자를 통해 놀 줄 아는 아이돌로 각인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진진 라키도 정말 열심히 음악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라 두 사람은 꾸준히 아스트로 앨범의 수록곡들을 작사, 작곡하는가 하면 후배 그룹들의 곡에도 참여했는데요. 같은 래퍼 포지션으로 그동안 함께했던 작업물들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유닛을 결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닛 앨범 프로듀싱을 통해 완전체 아스트로 때와는 다른 매력을 보여준 두 사람.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고 싶어지네요. 아이돌에서 아티스트로 성장한 아이유는 프로듀싱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원래 나라는 사람에 비해서 너무 좋게 포장이 되는 느낌을 받았고 불안하고 근사하게 사느니 초라해도 마음 편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프로듀싱을 결심했다 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정글 같은 아이돌 세계에서 자신들만의 색을 담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있기에 K-팝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GD, 지코, 진영 등 프로듀싱 돌계의 계보를 잇는 능력치 만렙 아이돌 멤버들을 알아본 오늘의 위키피디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새로운 에피소드도 기대해주세요. 안녕!